어쨌건 배지를 재사용은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작기 시작 전에 배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단수 꼭 하셔야 돼요. 단수 며칠 하세요? 안 하세요? 다 안 하세요? 아, 이거 참. 밀양요소도 처방전에 좀 처방전대로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처방전대로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밀양요소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논문 자료 또 발췌해 왔습니다. 여러 번 딸기 실증 재배 실험하면서 딸기의 밀양요소가 어느 정도 레벨이 제일 적당할까를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요 레벨이 제일 적당합니다. 이제 붕소 같은 경우는 10 마이크로볼. 이거는 전작기 공통이에요. 육묘기부터 후반기까지 붕소는 10 마이크로. 이거 그래서 나중에 처방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방전 확인하셔서 붕소가 몇을 타겟으로 돼 있나. 그래서 요거는 사진을 찍으시건 아니면 저희한테 교육자를 받으시건 나중에 꼭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받으시는 처방전이랑 이게 좀 맞고 있는지. 좀 맞지 않으면은 그냥 처방전 해주는 사람한테 요청하세요. 요 농도에 맞춰달라고. 요거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훨씬 더 많이 똑똑하고 훨씬 더 뭐 딸기 많이 키워본 사람들이 쓴 논문이니까. 어쨌든 붕소는 10 마이크로몰, 구리는 0.75, 철은 20 마이크로몰, 망간, 몰리브덴, 아연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철 같은 경우는 정식하고 나서는 30까지 가야 된다고 하고 망간은 정식하고 나서는 15까지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요거는 꼭 한번 참고해 주세요. 그냥 이건 저희 야라 거 없어요. 야라 제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요 농도가 딸기의 생육에 제일 적합하대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SI 넣었습니다. SI. 이것도 이제 최근 논문 보다가 그냥 신기해서 갖고 왔는데 딸기에 실리콘 주는 것도 되게 도움 많이 된대요. 근데 저 봤거든요. 규소를 연면 시비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근데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네. 규산질 연면 시비 저는 좀 권장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실리콘 작기가 진행되면서 실리콘 함량이 2배에서 좀 높아진다. 그러니까 연면 시비가 되게 효과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패턴은 뭔 패턴이랑 비슷하냐면 칼슘 패턴이랑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찾아보니까 실리콘이 자일렌, 물관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물관으로 이동하는 게 또 대표적인 칼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은 칼슘에 준해서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칼슘 같은 기작을 한다. 그래서 뭐 실리콘 농도가 높아지면은 뭐 이렇게 수확량이 증가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그럼 실리콘을 언제 얼만큼 줘야 되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실리콘 영양제, 실리콘이 들어있는 영양제 함량이 실리콘이 한 0.5% 나옵니다. 1리터에 0.5%면은 한 실리콘이 리터에 한 5g 들어있는 거고요.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총 작기 동안 한 4리터 정도를 사용하라고 논문에서는 권장을 하네요. 이게 저도 보면은 총 작기에 들어가야 되는 논문 내용을 이렇게 검증을 해보니까 20번을 연면 시비해야 되는 건 좀 이제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험을 해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실험을 4리터를 전 작기에 사용하는 것부터 가지 마시고, 보통 논문은 또 이제 최대 배수로 쓰는 게 결과가 그렇게 좀 유의미하게 나오니까 그러는 거고, 4통까지 쓰지 마시고 이번 작기에는 반 통만 한번 써보자. 괜찮은 것 같으니까 다음 작기에는 한 통 써보자.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근데 실리콘이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는 논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십사. 실험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적극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고요. 어쨌건 뭐 제가 팔지도 않은 실리콘 때문에 이렇게 또 좌중들이 저에 대한 불신이 한번 또 이렇게 심각해졌네요. 저는 그냥 논문을 해석했을 뿐이라는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리콘이고 배지. 어쨌건 배지를 재사용은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작기 시작 전에 배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 농가분에 따라서 심각도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으나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배지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1일차에는 물 이빠이 채워놓고, 그러니까 정식하기 전에 7일 전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식하기 일주일 전에 시작을 하는데, 그 일주일 전에는 물 이빠이 채워놓고, 그 다음 날에는 살충제랑 살균제 넣어놓고, 농협에 보면 좋은 거 많이 있겠죠? 그 다음 날에는 질산칼슘 용액. 이 질산칼슘, 그냥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질산칼슘을 타셔서 물을 주는 것들이 배지의 양분을 용탈시키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워낙 질산태 질소가 배지에 지금 집적되어 있는 양분들은 대부분이 인산이랑 양이온의 복합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인산철,
혹은 뭐 인산, 칼슘 말씀드렸고, 그 외의 성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진짜 90% 이상이 뭐냐면은 양이온입니다. 양이온.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배지의 정기적인 극성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토양도 마찬가지고 배지도 마찬가지고 정기적인 극성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양이온이 달라붙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배지나 토양의 상태를 얘기할 때 이 친구들의 CEC, 양이온 치환 용량이 얼마냐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이온을 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양이온을 갖고 오고 고정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얘기하는 이유는 양이온을 갖고 오고 고정하기 위한 배지의 정기적인 상태는 음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건 배지는 음성이니까 대부분의 양이온이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이온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양이온이랑 잘 달라붙고 물 빠짐이 좋은 성분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 성분이 대표적으로 질산칼슘입니다. 질산칼슘. 그래서 한 이틀 동안은 질산칼슘을 쓰십니다. 관행적으로 풀었을 때 한 1000리터에 한 포에서 2포 정도 넣으시고 EC 1.0으로 하루에 한 8에서 10번 동안 이렇게 용타를 열심히 시키시면 되겠다. 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질문 없으시죠? 네, 질산칼슘 1000배액으로 하시건, 두 가지예요. 1000배액으로 타시는 게 편하신 분은 1000배액으로 타시고, 그런 거 계산 힘들다 하시는 분은 그냥 1000리터 통에다 한 포나 2포 타신 다음에 하루에 8번이나 10번 정도 이렇게 이틀 동안 공급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날에 이제 페로산 같은 거 하셔가지고 소독 한번 하시고, 6일차, 7일차에는 버퍼링이라는 건 이제 배지를 채워놔야 되죠. 그러니까 정식기 처방전대로 조제하셔가지고 배지 좀 이렇게 채워놓으시고 정식하시고, 그 다음 양액 공급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단수 꼭 하셔야 돼요. 단수 며칠 하세요? 안 하세요? 대표님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은 단수 며칠 하세요? 다 안 하세요? 아, 이게 참, 단수가 농학적으로 되게 필요한 과정이에요, 사실. 근데 이게 영양제 파시는 분들께서 자꾸 농법을 이상하게 바꾸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도 아직 어리긴 합니다만, 딸기 농사가 10년 전,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되게 많이 또 달라요.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렇게 막 많은 영양제들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뭐 매뉴얼대로 단수 처리하셔가지고, 얘네가 막 모종들이 막 되게 막 너무 잘 안 자라 보일 때까지 이렇게 단수하셔서 나중에 모종 들어가지고 뿌리 잘 감은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급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딸기를 키우시는 게 원래 매뉴얼인데, 그런 거 안 하시고 막 모종 좋은 상태로 만드시려고 단수 처리 안 하시고 하다 보면은 뿌리에 데미지 입으니까 또 뿌리 밝은제 같은 것도 연면시비 하시고, 뿌리 밝은제 연면시비 하시면 막 얘네가 또 잘못 또 센 농도로 하면은 막 또 시들시들해요. 시들시들하면 또 아미노산제 막 또 연면시비 하시고, 이런 농법으로 가고 있는 거에 개탄을 금치 못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딸기가 정식하고 나서 이제 주근이 죽어가면서 2차근, 3차근이 생기고, 거기서 옥신 생성되고, 사이토키닌 생성되고, 거기까지 기저까지 가지 않더라도 살 수 있어요. 삽니다. 100%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죽을 것 같아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께서 현장 컨설팅을 받으시는 거고, 현장 가서 체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강의실에서 무조건 삽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건방져 보일 수는 있지만, 삽니다. 살아나고요. 그렇게 밝은 제대로 돼서 뿌리가 배지를 감은 애들은 나중에 물 제대로 주게 되면은, 급수 제대로 하게 되면은 금방 살아납니다. 네, 이거는 분명합니다. 어쨌건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중요한 게 이거네요. 용탈 시키려면 질산칼슘 쓰셔야 된다는 거. 정식 전에 이렇게 관리하셔야 돼요. 정식 전에 이렇게 관리했으면 정식 후에는 근권부 배지 이씨 관리 안 해도 되나요? 네, 해야 되죠. 해야 되면 뭐 쓰셔야 되죠? 네, 폴리인산.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 단수 좀 신경 써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얘기는 또 이제 함수율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물은 어떤 타이밍에 줘야 되는지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타이틀이 지금 육묘교육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육묘 얘기를 하나도 못했어요. 육묘 얘기를 좀 이제 빨리 해볼게요.